배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의 박혜연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계속 최근 몇 주 동안 요즘 너무나 반갑게 극장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있다. 네. 그 개봉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혹시? 맞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영화 신작입니다. 이 사실은 막바지 여름이기도 하고요. 네. 한국 영화 해외 신작이 정말 끊이지 않고 개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극장뿐만이 아니라 네. OTT 서비스들도 이 시기에 굉장히 좀 기대작들을 또 내놓으면서 네. 이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골라보는 재미가 좋은 시기고요. 네. 장르도 되게 다양해요. 신작들이. 그러니까 뭐 곤지암 같은 체험형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번 주 개봉 영화인 귀문 같은 귀신이 나다니는 문. 귀문. 네네. 그런 영화도 네. 있고요. 또 로맨스 영화 좋아하시면은 한국 영화를 중국에서 리메이크한 영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한국 영화 너의 결혼식이라는 박보영 배우 주연의 네. 로맨스 영화를 중국에서 리메이크했어요. 여름날 우리라는 제목으로. 이 작품도 개봉을 했고 네. 또 할리우드의 천재 형제로 불리는 놀란 형제,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동생이자 놀란 감독의 시나리오 싱크탱크다라고 알려진 이 조나선 놀란이 제작한 SF 로맨스 레미니센스도 이번 주에 좀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사야의 이 영화, 오늘 영화를 그 얘기할 때마다 네. 시그널 음악도 굉장히 잔잔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말캉말캉하게 하고요. 네.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규선 진행자님께서도 되게 다정하셔서 공포 영화 같은 거 못 골라오겠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주 공포 영화를 제가 무서워한다고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약간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로맨스 이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생 논란이 만든 SF 로맨스 영화 레미니센스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아니, 그리고 여름날 우리를 하지 그러셨어요. 아, 여름날 우리보다는 그건 너무 줄거리 알고 계시니까. 네. 근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레미니센스랑 인셉션이 조금 형제의 어떤 성향 같은 걸 드러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천재가 맞긴 맞는데 네. 이 형 크리스토퍼는 조금 차가운 세계를 좀 그리는 편이고 동생 조나단 놀란은 좀 따뜻한 세계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영화를 만들 때 약간 인간미 쪽은 조나선이 맞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조나단 놀란이 시나리오를 안 쓴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는 굉장히 차갑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SF 영화 같은 경우엔 네. 이걸 어떻게 따뜻하게 할 것인가. 이게 좀 애매한데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시면 진짜 성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예, 신작 영화 레미니센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레미니센스라는 뜻이 영어로 네. 회상? 다시 기억을 그렇죠. 다시 되돌려가지고 맞아요. 더듬다? 이런 뜻이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다 이제 있는 단어인데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회상이나 기억을 조금 넘어서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되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돼 있다가 네.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생각 안 나다가 네. 어느 날 문득 그 일이 훅 하고 떠오르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사실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생각 안 나는데 뭐 몇십 년 전에 친구랑 어디에 가서 뭘 먹었던 그 맛, 막 냄새, 공기 이런 것들 막 기억나고 그렇잖아요. 옛날 연애 시절에 그거 맛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느낌하고 비슷한. 그렇죠. 그런 네. 레미니센스라는 뜻이에요. 이 영화가 그렇게 더듬어서 찾고 싶은 거는 바로 사랑이고요.
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뇌가 이렇게 망각을 통해서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기억을 너무 많이 하면 과부하가 생겨버리니까. 머리가 터질 지경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생각하면. 이렇게 많이 잊어먹는데도 이렇게 맨날 터질 것 같은데 예, 나쁜 기억도 좋은 기억도 이제 서서히 잊혀지죠. 근데 그 기억을 잡으려고 하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레미니센스는 이제 SF 영화답게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네. 기후 이상 때문에 해수면이 엄청나게 상승한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장화를 잘박잘박 신고 다녀야 될 정도로 네. 그냥 물이 다 온 땅 위에 물이 찰박찰박하게 차오른 그런 세상이고요. 당연히 사람들은 뭐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빈부의 격차도 너무 심해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공포와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네. 이 세상 속에서 닉이라는 남자가 주인공인데 휴잭맨이 연기했어요. 이 휴잭맨은 그 미래 사회니까 다양한 기회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희미해지는 기억과 감각을 생생하게 살려주는 어떤 그 재생시켜주는 기계 를 예.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때 그 기억을 생생하게 돌려주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해요. 일종의 탐정 같기도 하고요. 그 휴잭맨이 닉이라고 하는 네, 남자죠.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네. 그 사람이 예. 기억을 재생해주는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렇죠. 기억을 재생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꼭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왠지 불행한 기억을 막 떠올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기억을 재생시켜주는 거예요. 행복했던 기억을 사람들이 이제 가물가물해지잖아요. 예. 그럼 그 기억을 진짜 생생하게. 그 기억만 싹 골라가지고 빼서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이 비참한 현실을 잊고자 생생한 기억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예. 그런데 어느 날 메이라는 여성이 찾아옵니다. 예. 그리고 뭔가 자신의 어떤 기억을 재생하고 싶다고 해서 그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네. 결국 둘은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예. 나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 비참한 세상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순간에 메이가 연기처럼 사라지죠. 뭐예요? 놀리듯이. 그러니까 그 암울한 세상에서 네. 뭐 기후 위기로 극심하고 뭐 북극에 있는 얼음도 다 녹고 빙하도 다 녹고 네. 그래가지고 해수면이 다 올라가가지고 네. 그 물에 살다시피 하는 그렇죠. 그런 슬픈 현실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기억을 확 불러내 줬는데 네. 사랑에 빠졌더니 갑자기 사라져요. 네. 그럼 행복감이 아닌데요. 불행으로 갑자기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신의 그 행복한 사랑의 순간들을 되찾기 위해서 당연히 메이의 뒤를 쫓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를 쫓는 방식이 되게 독특해요. 예. 자기가 그 사람과 겪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 그 시간에 1분 1초를 계속 기억을 복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무슨 단서가 있지 않나? 그 사람이 그때 그녀와 어디를 함께했던 그 시간을 그렇죠. 자기 스스로 복귀하는 작업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녀의 뒤를 쫓을 단서를 하나씩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당연히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데에는 어떤 음모 같은 게 숨겨져 있겠죠. 예, 그도 어떤 음모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싫어서 떠난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갖고. 휴잭맨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랬을 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네.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비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로맨스 이야기로 좀 급격하게 전환을 하기는 하는데 배경만 SF고 스토리는 사랑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굉장히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레미센스에서 보여주는 기억 재생 장치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미래에서는 그 기억 재생 장치를 이용하면요. 시간을 약간 구슬처럼 이렇게 내가 딱 원하는 시간을 구슬처럼 이렇게 쥘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 계속 그 기억을 재생 반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약간 뭔가에 중독된 것처럼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순간 중에 그 행복한 딱 그 순간을 계속 돌려서 보고 돌려서 보면서
그러겠는데요. 도파민이 막 솟아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멍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현실을 돌아보지 않고요. 근데 그 닉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렇게 막 1분 1초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계속 복기를 하면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기억만 조금 명확해져도 되게 모든 일이 명확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거죠. 거기서부터 뭔가 막 꼬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맞습니다. 정말 기억이 생생해지면 생생해질수록 닉은 더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보았던 사람은 누군가. 그렇죠. 진짜 그렇게. 우리가 사랑에 빠졌던 게 맞나? 그쵸. 그 사람은 누구였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누구였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네. 그렇게 하면 너무 스토리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영화 이제 보시면요, 중반 이후부터는 이런 거였겠구나, 이렇게 영화 보신 분들은 좀 따라가실 만큼 어떤 부분에서는 꽤 전형적인 스토리기는 해요. 그런데 그 기억에 의존하는 그 찰나의 행복한 기억을 어떻게든지 붙잡고 살고 싶어하는, 기억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 그게 오히려 저는 좀 되게 신선한 게 있었고요. 또 이 영화가 그리스 신화에서 차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떠나버렸는데 다시는 잡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얘기를 떠올리시잖아요. 예. 그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신화의 이야기를 이 미래 SF 속으로도 조금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네. 뒤돌아보면 아내와 헤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뒤돌아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네요. 또 여기서 숨기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꼭 뭔가를 기억을 더듬어다가는 것이 꼭 행복한 일만은 아닌 거네요. 오, 맞아요. 저도 추억은 좋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추억이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린 어떤 반짝이는 빛나는 것에 계속 매달린다고 하는 것이 또 그게 가능한 미래가 사람들한테 과연 행복한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SF 맞네요. 근데 시작할 때 놀란 형제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레미니센스의 감독이 조나단 놀란인 거예요? 감독님은 아니고요. 조나단 놀란은 제작자인데요. 이 레미니센스는 리자 조이라는 감독의, 신인 감독의 연출 데뷔작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지 하실 텐데 바로 조나단 놀란과 부부 사이입니다. 조나단 놀란의 아내고요. 예, 리자 조이 같은 경우는 HBO의 드라마 웨스트월드의 공동 각본가이기도 하고 제작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한 드라마 시리즈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영화는 이번에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리사 조이와 조나단 놀란과 크리스토퍼 놀란과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아내인 엠마 토머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족 패키지가 할리우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영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데요. 두 부부가 형 아우의 두 부부가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죠. 좀 재능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만난 거네요. 네, 정말 가족 영화 제작단인데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4명 같이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인셉션이에요. 지금 한 5분 전? 10분 전? 네. 5분 전쯤인가요? 네. 저희 아이디 K7546654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아까 영화 얘기 들으시면서 인셉션 같네요. 정확하십니다. 굉장한 촉을 갖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인셉션을 같이 만든 팀이기도 해요. 네. 인셉션은 크리스토퍼 놀란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생각해왔던 이야기를 드디어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네. 둘 다 진짜 비슷한 게,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는 남자의 이야기인데 하나는 기억에 매달리고 하나는 꿈속으로 들어가죠. 그런 인셉션의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둘 다 자꾸 사라지죠.
그러네요. 그게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이 인셉션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인 게 타인의 꿈에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심는 일을 하는 일종의 스파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꿈 자체를 조작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주인공이잖아요. 네. 코브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보면 그냥 꿈속에서 살기 위해서 그 기기안에 계속 마치 어떤 마약 소굴처럼 생긴 방에서 꿈속에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집단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코브 자체도 계속 어떤 꿈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요. 예. 이게 영화를 보고 나면은 사실은 그래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무의식의 세계 속의 어떤 부분에 또 나를 발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킥이라고 영화 속에서 얘기하는 예. 깼는데 또 깨는 예. 그런 상태. 예, 그런 상태가 이게 혹시 그 뭔가 나의 무의식이 나를 장악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또 에디트 피아프의 후회하지 않아가 예. 되게 남다르게 들리는 그런 영화였잖아요. 이게 되게 같은 주제로 두 형제 감독의 부부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한 사람은 무의식의 세계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기억을 가지고 같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신선했어요. 영화 제작단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네. 하나 잘 만들면은 뭐 조금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만들어도 그거 뭐 내 거 저작권 가져갔다, 그렇죠. 뭐 지적재산권 가져갔다 이거 놀라버리지 않을 수 그럴 있어서 일은 없겠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데요. 네. 저희 청취자 0704님께서 주말에 외출을 못하게 하더니 직콕 영화 자주 찾게 되는데 신랑하고 한번 영화 봐야겠어요. 영화 내용 들으니 더더욱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네. 김경수님께서는 영화 보고 와서 음악이 너무 좋아서 계속 들었어요. 맞아요. 인셉션은 그랬죠. 참 대단하십니다, 청취자분들. 네, 근데 이 두 형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약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란 감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성의 세계와 과학의 세계를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작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도 뭐 나사의 도움을 받았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하나인 뭐 킵손이 뭐 감술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전공이 영문학이거든요. 네, 놀란 감독은 영문학을 전공한 문학도예요. 그런데 자신의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정말 아기가 딱딱 들어맞는 사람들이 여러 번 보면서 그 어떤 빈틈을 찾아내고 싶지만 결국에는 찾아낼 수 없도록 참 아기를 잘 맞춘 이런 퍼즐 같은 영화들을 되게 잘 만드는 감독이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조너스 놀란은 사실은 인터스텔라를 만들기 위해서 각본을 쓰기 위해서 이분이 대학을 가셨어요. 네. 물리학을 전공하려고. 그 언제 전공 다 하고 공부하고 다시 영화 만들어요? 공부해서 이제 다시 썼거든요. 네. 그 진짜 했어요? 네. 물리학 공부를 동생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너슨은 인터스텔라뿐만이 아니라 뭐 인셉션이나 그가 같이 이제 뭔가 이 형의 영화에 참여를 하면 굉장히 과거의 어떤 아련한 기억, 추억,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써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합쳐지면 되게 이성적인 부분과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잘 어울리는 이런 영화가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인터스텔라에 그 시계 있잖아요. 네. 그 초침 시침인가요? 예. 그 탁탁 움직이는 거. 네. 모스보를 찍어주는. 그 아버지가 사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서 거기서 신호를 보내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건 동생. 아마 같이 썼겠죠. 그렇지만 그 어떤 부성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조너스 놀란이 늘 항상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정반대의 형제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나오는 시너지와 이렇게 각각 자기 영화들을 만들 때 나오는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도 좀 흥미롭게 저는 알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실제 하지 않는 일을 보고 경험하는 꿈에 대한 얘기. 또 한 명은 실제 하는 일을 경험하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차근차근 쌓아가다가 결국은 레미니센스와 인셉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또 사실 같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구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하고 싶은 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두어라. 그렇죠.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예, 그냥 그런 의미가 있었다. 가사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가게 두라는 거죠. 인간은 잡을 수 없는 거, 내가 가질 수 없는 거, 그리고 사라진 것 이런 것들을 더 애타게 그리워하고 그 뒤를 쫓다가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 지금 여기에 나를 잇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심리라는 게 네. 살 날이 훨씬 많으면은 네. 기억을 덜 더듬는데 살 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만 네. 살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느낌이 어느 나이 때부터 들면. 들기 시작하고 하면 네. 그러면 살아갈 것에 대한 생각보다 살아온 것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기억도 더 많고. 네. 네. 그런 경우 어떡해요? 그러게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미 기후위기가 너무 심해져 있고. 그 앞이 안 보이는. 네, 앞이 안 보이고. 상황이니까. 언제 뭐 정말 핵전쟁이 터져서 모든 인류가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어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네. 의미에서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SF 영화기도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사랑이 지금 어쨌든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지만 사랑에 빠진 그 순간은 정말 되게 행복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지금 나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안에서 우리는 결국 삶의 동력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두 형제 감독이 각각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최소한 지금 여기 나를 직시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형제는 형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돌아도 네. 제 시간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자리로. 잠시 맞아요. 어찌 보면 영화를 볼 때 잠깐 환상에 빠졌다가 빠진 것도 좋지만 네. 결국 내가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메시지를 영화 안에서도 던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되게 특이하게도 되게 영화적인 세계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기도 해서 두 작품 비교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휴잭맨 배우, 그다음 레베카 퍼거슨 배우가 나오는 멜로 아름답죠. 일단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네. 휴잭맨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대부분 오라요. 대부분 오라. 네, 저의 사심 가득한. 정말 예. 연기 잘하는 배우죠. 네, 정말 너무 네. 좋죠. 네. 근데 좀 궁금해졌어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인셉션하고 레미니센스 중에 영화를 어떻게 순서로 보는 게 좋아요? 저는 인셉션을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인셉션을 싶어요. 먼저 보고 레미니센스를 보러 가라. 네.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영화를 좀 더 풍부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네, 아마 인셉션 안에서 조나선 놀란 부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더 꺼내서 레미니센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영화 보면서 저는 어떨 때 자꾸 졸다 가서 그런지 영화 스토리도 기억 안 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영화 보러 가면 네. 굉장히 새로운 느낌으로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우리를 그런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가장 감사한 칭찬입니다. 저희 청취자 김경숙님께서요. 이 코너 정말 좋아요. 박혜연 편집장님 이렇게 하면서 하트 표시 보내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영화 더스크린 박혜연 편집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